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황금 나침반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시니어 자문단의 삶의 지혜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연 만나볼까요? 첫눈이 내리던 날, 이른 새벽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면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야 남을 도와주는 거야. 오늘의 주인공 김춘선 씨입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다 보니 위험천만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거리를 누비던 주인공. 동이 다 튼 후에야 집으로 왔는데요. 그 파지 가지고 왔구만은 아주 마당 잔뜩 더 어질러 놓고 그냥 진짜 아주 나 치우기도 힘들어 너무 그냥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해. 아유, 너무도 잔소리해서 그냥 죽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고물상인 줄 알고 고물로 저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치워야 되고 쌓이면은 또 저 집이 고물상이라 소리 듣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돼요. 제목이니까. 정리를. 폐지와 고물이 잔뜩 쌓여있는 집 앞. 폐지로 먹고 살 만큼 어려운 형편도 아니건만 매일 폐지를 주워오는 남편 때문에 불만이 나는데요. 가장 큰 불만은 이 많은 고물과 폐지의 정리를 아내가 해야 한다는 것. 치워도 줄지 않는 일에 화가 끓어오릅니다. 갖고 오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해도 너무해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양이 보통이 아내가 아닌데요? 이렇게나 싫어하는데 우리 아빠 죽겠네.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남편은 왜 계속 폐지를 줍는 걸까요? 내가 없이 살았으니까, 옛날에 없이 살았으니까 그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지난 25년간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불우이웃을 도와온 남편. 근방에서는 기부천사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 없다는 남편. 매일 새벽 3시 30분이면 집을 나와 폐지를 줍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폐지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돌아다녀야 한답니다. 오늘도 수십 번 동네를 돌아 겨우 리어카를 채울 수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얼마나 버셨을까요? 아님 저 왔어요. 아, 예, 오셨어요. 오늘 또 많이 하셨네요. 이거 나와보세요. 플러스 보시게. 예, 160이네요. 160kg의 폐지를 모아 남편이 받은 돈은 6,000원 뿐입니다. 돈다는 게 뭐 쉬워요. 어려운 일 하시는데 뭘. 통장에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불이웃돕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남편. 밤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를 때린 건데요. 어두운 골목에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아내의 걱정은 커져갑니다. 다가갑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남성이 대낮에도 그러는데 새벽 같은 데는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고 내가 이제 힘이 겨우니까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온종일 폐지 줍는 남편을 말려달라는 아내. 과연 시니어 자문단의 선택은? 기부천사들이십니다. 김춘선, 원홍련 부부 나오셨어요.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아니 정말 존경스러운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예. 아까 화면을 보니까요. 어두울 때 시작하셔서 어두울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럼 밤에는 한 몇 시쯤 집에 들어가세요? 9시도 들어오고 10시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죠. 식사하시는 시간 말고는 그냥 계속 돌아다니시네요. 네. 샤복에 나가야 폐지 하나라도 죽고 모든 걸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야만이 내가 남을 돕고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다니신다는 예, 건데 예, 예. 혹시 집에서도 좀 살림이나 이런 봉사를 좀 하시나요? 제가 봉선
남 못 사는 사람을 더 찾고 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 말고 아내에게는 우리 아내도 참 걱정이 많죠. 걱정은 됩니다만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비하면 뭐 아직 그 정도로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살림은 그렇게 걱정이 되시진 않나 봐요. 네, 안 하죠. 아니 그러면은 집에는 한 얼마 정도 가져다 주시는지. 집에는 10원도 안 써요. 그냥 보유 도깨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새벽에 3시 반에 나가시는 거하고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옷을 좀 밝은색 입으면 괜찮은데 까만색 입고 다니면 걱정이 돼요. 아니 아까 진짜 영상 보니까 네. 뉴스도 나왔잖아요. 실제로 네. 우리도 그거 보고 놀랐었는데 또 이렇게 뭐 사고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더 걱정되시겠어요. 사고가 있었어요? 예, 폐지 줍다 보는데 어떤 술 취한 양반이 지나가다가 그냥 막 때려가지고 목도 다치고 머리도 다치고 해가지고 아이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랬으니까. 선생님도 그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걱정이 항상 되죠. 조금 자제 좀 해가지고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오면 세상이 험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걱정이 돼요. 원래 영웅의 아내는 슬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 하루 종일 폐지를 가져오시고 그거를 정리를 우리 선생님께서 다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리는 오히려 어머님이 다 하시대요? 예, 나가서 하시는 것도 힘드니까 예. 이제 가져오는 것까지 정리는 못 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갖다 버리고 또 나가서 하나라도 더 하기 때문에 네. 늘어놓는 건 다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정리해주면 또 갖다 이제 파시고 이러니까 혼자 저기 하면서 나 푸념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참.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시고 예. 또 그 뒷수습은 다 해주셔야 되니까 당연히 힘드셔서 좀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네. 윤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밤과 새벽이 위험하긴 하지만 말씀대로 폐지라는 거의 특성상 그 시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 노하우나 요령을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부인께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어머니께서 옆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드리면서 기부천사 행보에 동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아침 일찍 나가야 하나라도 더 주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참 의미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아내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제일 큰 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자, 그렇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설문만 받아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주셨는지 먼저 참고 삼아 보겠습니다. 자, 폐지를 줍는 남편을 말려달라는 이 아내의 의견에 대해서 이곳에 계시지 않은 다른 신부는 어떻게 판단해 주셨습니까? 23대 27. 역시 기분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죠. 조금만 더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네요. 남편을 지지하시는 분이 4분 더 많았는데요. 이곳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또 차차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아내를 지지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내 편 손 들어봐 주시고요. 김종구 선생님 의견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사고의 대부분도 경청할 줄 몰라서 생기고 불행의 대부분도 경청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고 합니다. 새벽 3시 반에 나가셔가지고 다 쓰레기 휴지로 주워오면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줄 게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도 좀 걱정해 주셔가지고 적당한 시간에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내분이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진짜 크게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사실 제 아버님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폐지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술 취한 젊은이한테 맞아서 중상으로 골반뼈가 부러져서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아내하고 가정에서 소통도 하고 즐겁게 해서 노후 시간을 이렇게 좀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지금 남편분께서 폐지를 줍는 거잖아요. 저는 응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당에 아까 쌓인 거 보니까 네. 막 부자 된 것 같아요. 그 폐지 본 거 보니까. 그 폐지가 다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재료잖아요. 네. 그래서 기부한다는 그 기쁨이 이 본인의 행복으로 가득 차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아하.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봉사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봉사할 때는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봉사를 해야 그게 진정한 봉사가 되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은 약간의 과시라든가 아니면 내세우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의 번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기만족을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봉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조금 봉사에 대해서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 그 수혜자가 그 기다리는 마음을 아시면은 누구든지 중단을 못해요. 예. 그래서 그 수혜자를 생각하셔서 꾸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시는데 예. 그러니까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저 아내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아내의 공을 인정하시죠? 아 그러면 아내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우리 아내 없으면은 진짜 나는 못 살 것 같아. 아, 그냥 허수아비군요. 그냥 나는 아내 새벽부터 그 폐지 줍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기보다 더 큰 니아가에다 잔뜩 폐지를 싣고 컴컴한 밤중에 새벽에 야광조끼 하나 안 입고 그냥 무단으로 막 도로 횡단할 때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하시고 부인을 사랑하신다면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노년의 행복 조건으로 그 유명한 철학자가 3가지를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첫째는 내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김춘선 선생님은 3가지를 전부 완벽하게 갖춘 아주 행복하신 분이고 사실은 부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봉사도 좀 하고 싶고 기부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는 수없이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이 나이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이 연말연시에 세상을 좀 살맛나게 하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어가지고 너무 부럽고 저도 본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종 결과 확인합니다. 폐지 줍는 남편을 말려주세요. 사전투표 결과는 23대 27로 남편을 지지하는 분이 4분 더 많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판단해 주셨습니까? 31대 19! 54대 46입니다. 아니 이렇게들 좋아하실까? 선생님 어떡하죠? 아내 쪽 편이 지금 한 8표도 많은 거지? 예. 기부하시는 건 좋지만 위험한 시간은 피하시라는 분이 많아서. 그러면은 6시에 퇴근하셔서 7시까지 집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잘 됐네. 우리 선생님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